안녕하세요. 차분하게 잡수다 엘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우입니다. 네. 오늘은 비가 살짝 와서 그런지 날이 선선하고 좋네요. 오늘 모파상의 목걸이를 하기로 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워낙 짧은 책이라서 전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떠셨어요? 짧았는데. 짧으니까 좋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짧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마틸드 루아젤 부인과 운명의 다이아 목걸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1884년 작품이라 분명히 시대적 한계가 있는 작품이었지만 나름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특히 이게 반전이 대단한 작품이라 식스센스만큼 반전이 돋보이는. 식스센스 보셨어요? 네, 정말 재밌게 봤고 그것만큼 반전이 대단한 영화는 전 아직까지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목걸이라는 작품도 맨 마지막 대사 때문에 아마 가장 많이 오마주 되고 이렇게 패러디 되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일단 감상평을 한다면 한때의 실수가 너무 한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게 가장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인생에는 득과 실이 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질문을 몇 가지 좀 가져왔는데 첫 번째, 제일 궁금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나 남들은. 소설에는 나오지 않지만 맨 마지막 대사, 그거 몇백 프랑도 안 나가는 가짜 목걸이였는데 기껏해야 500프랑? 했을 때 제가 프랑스 드라마를 봤거든요. 그 배우의 표정이 압권이었어요. 모든 걸 다 잃은 듯한 그런 얼굴이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늙은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친구가 어머야 웬일이야 그 가짜였는데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데려가서 그 목걸이를 줬을 것 같아요. 다시 이거 저기 팔아서 너 돈 그러길 너무 바라시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구가. 그러니까 저도 마틸드의 삶이 좀 안타까워서 친구가 도로 주지 않았을까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짜 목걸이를 10년간이나 친구가 갖고 있었을까?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할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걸 진짜라는 걸 알고 꿀꺽했다? 아니야. 그렇게 나쁜 친구 아니었을 거야.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반이겠네요. 버렸을 수도 있고. 아, 이거 별로다 이러고. 동정심에 마틸다한테 보상을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떠셨어요? 전체적으로 가장 큰 느낌이랄까? 아까 한 줄 요약하신 것처럼 득과 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저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한다면 이 마틸드가 이제 10년 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마틸드의 10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아까도 말했듯이 과하다. 그 10년 동안 자신이 내세울 게 사실은 미모, 젊음밖에 없었는데 그게 완전히 폭삭 늙게 됐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회한 그리고 어떤 감사 없는, 만족 없는 좀 지금은 마음은 편해졌지만 그래도 불만의 어떤 아이콘이 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좀 걱정되는 네,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서 네, 좀 안타까운 게 많았죠. 그 뒷이야기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만들고 싶으셨구나. 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제가 눈여겨본 건 마틸다와 남편의 책임감이었어요. 저는 왜 이렇게 요새 책임감에 꽂히죠? 그러게요. 본인의 20대가 무책임했나 보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될 나이인데 네. 왠지 저는 제 삶에 온전히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오히려 능력은 떨어지고 나이는 더 먹고 있는 그렇죠. 현실이 제가 이제 책임을 못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책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읽느냐에 따라서 또 달리 읽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경험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마틸다와 남편이 비록 어리석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
마틸다는 젊음을 잃고 또 아름다움도 잃고 매력도 잃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마틸다를 이렇게 내치지 않고 잘 보듬어서 그 엄청난 돈을 갖기 위해서 10년 동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살잖아요. 대단한 인품의 분이시죠. 그 네, 남편이. 그 책임감을 다해서 살았다는 그 10년이 과연 마틸다한테 모든 것을 빼앗아 갔을까 하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틸다가 굉장히 허영심이 많은 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만에 차 있었고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땅에서 발이 살짝 붕 떠 있던 여자였던 거죠. 하지만 마틸다는 그 10년의 세월을 통해서 많이 땅에 발을 붙이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제 지각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자신이 잘못된 점에 대한 그 어떤 성찰도 하는 등의 그 인격적으로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 네, 인격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틸다가 부에 대한 동경이 대단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남편이 하위직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공무원이었고 사회적 영역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마틸다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게 뭐 무도회라든가 화려한 생활이라든가 허영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그런 것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 않았었나. 평범한 네. 여성으로서 그 당시에는 물론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오만과 편견의 엘리자베스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사회적 제약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면서 좀 더 저는 굉장히 아쉬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랑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셨네요. 네. 책임감 쪽으로.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이제 허영이 100% 아닐 수도 있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저도 사실 보면은 여기 책에 표현된 그 표현 있잖아요. 조용한 거실에 청동으로 만든 촛대, 번쩍거리는 은식기, 진귀한 골동품, 오후 5시 살롱에서의 고상한 대화, 고급 그릇에 듬뿍 담아내놓는 산의 진미. 좋아요. 네. 저도 이런 거 갖고 싶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날인가 저도 이런 청동 촛대를 막 사서 집에 갖다 놓고 불 밝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못바상이 여기서 그 마틸드를 완전히 허영심에 가득 찬 여자가 자기 스스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렇죠. 여자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의 허영은 특히나 젊고 아름다운 그 시기에 그럼요.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우린 변호사입니다. 마틸드의 변호사가 되겠네요. 또 하나 더 아쉬웠던 거는 자신의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을 다 거울에 비춰보면서 목걸이를 잊어버렸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 전에 처음에 파티 딱 가기 전에 폰 카메라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 인스타에 올렸으면 영원히 남을 텐데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그냥 굉장히 아쉬웠네요. 저랑 다르시네요. 저는 셀카를 안 찍은 지 한 4, 5년은 된 것 같아갖고. 저랑 만날 때 좀 찍으시죠. 오늘이 가장 젊을 때예요. 그래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사진으로 남겨야 저는 해요. 한 4, 5년 전 이후로는 더 이상 제 외모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도 뭐 그리 틀린 외모가 아니지만 그래도 사진은 계속 찍고 있어요. 좋아요. 사진 찍는 거.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좀 요즘 책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거? 네, 요새 새로 나온 신간인데요. 네. 한창욱 작가의 불안해 보여서 불안한 당신에게입니다. 네. 기대되네요. 제목 자체가.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